물가는 치솟고 주식과 부동산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시금치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역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2.75에서 3%까지 올릴 거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올해 남은 3번의 기준금리 결정회의 때 거의 대부분 0.25%씩 매번 올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은행에 있는 금리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18일 월요일부터 모집하는 의정부 신협의 특판 예금을 보니까 3.9%의 예금 금리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타 신협에서도 4% 예금을 이미 출연을 했는데 연말쯤 됐을 때는 4%가 아니라 4% 중반 또는 후반까지의 상품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금 가입보다는 잠깐 파킹 통장에 넣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미국은 더 중요하죠. 우리가 빅스텝을 한 그날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9.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있을 미국도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0.75%에서 많게는 1%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랜만에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도 주식, 부동산, 심지어 코인과 같은 공격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비 역할을 하는 안전자산에 동시에 재테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나 달러 그리고 채권이 있죠. 요즘에 금융 전문가분들 중에서 채권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1달러에 1,080원 하던 게 현재 1,320원을 돌파할 정도로 급격하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너무 높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투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권 투자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채권은 우리한테 생소할 수는 있지만 1,000원 또는 10,000원 이런 식으로 소액부터 재테크를 할 수가 있고 보통 예금보다 이자가 쏠쏠하기 때문에 오늘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주식을 발행하거나 두 번째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그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주주가 되죠.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하면 어떤 이득을 얻을 수가 있나요? 삼성전자가 이익을 잘 내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게다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올라간 주가에 대한 매매 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채권자가 되겠죠. 기업은 채무자가 되고요. 채권자인 저는 그 기업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가격도 주식처럼 변동될 수가 있거든요. 이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매매 차익도 역시 주식처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채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자 역시나 예금처럼 이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투자할 때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신용등급, 두 번째는 이자율입니다. 신용등급은 학점이랑 좀 비슷한데요. 트리플 B부터 트리플 A까지는 거의 부도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 채권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금 적금처럼 이자율 역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본시장의 가장 큰 두 축이 주식과 채권인데요.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의 규모보다 채권시장의 규모가 더 크거든요. 그런 이유는 개인이 보통 채권을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기업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을 좀 생소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인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반대로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의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있었어요. 이걸 10,000원에 유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5%의 이자를 주는 채권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의 3% 이자를 주는 채권은 인기가 시들해질 수밖에 없죠. 5% 이자를 주는 상품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은 10,000원 하던 가격이 9,900원, 9,8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시기에는 채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을 투자를 할 때 채권형 펀드라든지 채권형 ETF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채권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채권 ETF 중에 하나인
코세프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만기 10년짜리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8%예요. 물론 주식처럼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직접 채권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이라든지 혹은 보험에 변액자가 들어가는 변액보험에도 채권이 일정 부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채권형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요즘에 수익률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권 상품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금 삼성증권에서 특판 채권을 현재 발행을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 한도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4%대의 금리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니까 농협은행에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11개월 만기인데 환산 수익률이 4%이고요.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우리은행 채권은 1년 만기가 남았는데 환산 수익률이 4%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금리는 KB금융지주 채권인데요. 2년 1개월 만기가 남았는데 환산 수익률은 4.3%입니다. 삼성증권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인 엠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채권을 주식처럼 매수를 하고 재테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메뉴에서 금융상품 쪽에 들어가시면 아래 채권 RP라고 써 있는데 거기 클릭하시면 채권 매매로 들어가셔서 해당 채권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채권은 모두 삼성증권에서 엄선해서 발행을 하는 장외 채권 중에 하나인데요. 모두 신용등급도 AAA예요. 굉장히 안전한 채권 중에 하나죠. 게다가 선순위 채권이더라고요. 채권 중에서는 후순위 채권, 후후순위 채권도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채권이라 더욱더 안정성이 높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채권들은 일반적으로 예금 금리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BBB 이상의 안정적이면서 이자율도 은행 예금보다 높이 주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올해 말까지는 금리가 올라가겠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금리가 계속 높으면 경기 침체도 우려가 될 수가 있고 대출이자에 대한 서민들의 경기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금리가 떨어지게 됐을 때 이 채권은행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채권에 대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간 시기에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는 채권에 투자를 하시면은 이자뿐만 아니라 매매차익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 삼성증권 특판 채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소액으로 1,000원부터 가능하니까 4%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이 채권 투자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채권과 관련돼서는 다음에도 한번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